어머니, 저 왔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머니의 시계는 나를 위해 움직인다. 이게 뭐지? 어머니가 포기한 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 여긴 제가 맞을게요. 어머니, 꿈 배우러 가세요. 고릅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누군가의 꿈을 빌려 달리고 있다면 이제 그분의 시간도 돌려주세요. 와, 진짜 끝이 없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머니의 시계는 나를 위해 움직인다. 어머니, 또 여기서 주무시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무게를 나는 몰랐습니다. 어이쿠, 수진아. 왔니? 국 데워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 그냥 이렇게 먹는 게 편해요. 그래, 내일 보자. 국 남기지 말고 다 먹고. 우리의 일상은 누군가의 시간을 빌려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 수첩인가? 그곳에는 내가 몰랐던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꿈은 하나둘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예 배우고 싶어 하셨던 거야? 나의 성공은 어머니의 시간을 빌려 만든 가장 비싼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시간을 나한테 다 주고 계셨던 거네. 이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화려한 박수 소리 뒤에서 나는 어머니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서예하셨던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지불한 기회비용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꿈의 날개가 꺼이지 않도록 당지제 비행을 멈추셨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몰랐어.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시간을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누리는 성공은 누군가가 포기한 꿈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시계가 멈춰 있던 곳에서 나는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이쿠, 수진아. 오늘 발표 날이라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니?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빅. 철컥. 무거운 현관문이 열립니다.
수지는 젖은 솜덩이 같은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구두 뒷굽을 벗어던지는 소리조차 버겁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깜빡이며 수진의 지친 얼굴을 비춥니다. 화장은 번졌고 목 밑까지 꽉 조였던 셔츠 단추는 이미 하나 풀려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긴 한숨이 들립니다. 아, 진짜 끝이 없네. 수진은 습관적으로 거실 불을 켜려다 멈칫합니다. 저 멀리 소파 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시어머니 명자입니다. 거실 조명 대신 노란 스탠드 불빛 하나가 명자의 잠든 얼굴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습니다. 명자는 아이가 쓰던 캐릭터 담요를 배 위에 덮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살짝 벌린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곁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플라스틱 장난감 기차와 흩어진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자의 손에는 아직 채 접지 못한 아이의 내복 한 벌이 꼭 쥐어 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리나지 않게 까치발로 거실에 들어섭니다. 어머니, 또 여기서 주무시네. 수지는 명자의 발치에 떨어진 쿠션을 주워 올리려다 멈춥니다. 명자의 양말 끝이 닳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수진의 마음바닥을 긁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려 주방으로 향합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뚜껑이 덮인 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 수진이 뚜껑을 열어봅니다. 정성스럽게 무쳐낸 취나물과 멸치볶음, 그리고 수진이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입니다. 국그릇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습니다. 수진아, 오늘 고생 많았다. 국 데워 먹고 얼른 자라. 애는 잘 잔다. 수진은 그 메모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9시 출근해서 자정이 넘은 시간. 수진의 시계가 사회라는 치열한 전장에서 정신없이 돌아갈 때 이곳의 시계는 명자의 고유한 희생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 국은 왜 또 이렇게 많이 해두셨어요? 수지는 나직이 읊조리며 식탁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밥알은 이미 식어 굳어 있지만 수지는 굳이 전자레인지를 돌리지 않습니다. 차가운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국물이 짜면서도 답답합니다. 그때 소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명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킵니다. 어이쿠, 수진아. 왔니? 어머니, 깨셨어요? 그냥 들어가서 주무시지 왜 여기서. 명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인자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피곤함보다는 며느리를 향한 안쓰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그만. 배고프지? 국 더 데워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 그냥 이렇게 먹는 게 편해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내일 또 힘드시잖아요. 힘들긴. 내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집에서 애 보고 밥하는 게 전부인데. 내가 밖에서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켭니다.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수지는 그 소리가 못내 가슴 아프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숟가락질을 계속합니다. 내일 팀장 승진 발표라고 했지? 우리 수진이 똑똑하니까 잘 될 거다.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어. 명자의 응원이 오늘따라 수진의 어깨를 더 무겁게 누릅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내 꿈을 펼치고 싶어서 시작한 이 모든 질주가 사실은 명자의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지는 문득 깨닫습니다. 어머니, 혹시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애만 보시고. 명자는 현관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돌아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주황색 스탠드 조명이
명자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답답하긴. 손주 크는 거 보는 게 낙이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수진이 성공해서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면 그게 내 자랑이고 내 꿈이야. 난 괜찮다. 정말로. 명자는 현관문 옆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수지는 밥을 씹는 대신 머금고 있습니다. 명자의 난 괜찮다는 말이 거실 천장을 유령처럼 떠돌다 수진의 귓가에 내려앉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내일 봬요. 그래, 내일 보자. 국 남기지 말고 다 먹고. 철컥. 명자가 나가고 다시 거실엔 정막이 찾아옵니다. 수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봅니다. 방금까지 명자가 누워있던 소파에 움푹 팬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자리는 명자가 포기한 휴식의 깊이였고 수진이 빌려 쓰고 있는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수진은 식탁 위에 놓인 명자의 메모지를 다시 집어듭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오늘 수진이 작성한 수십 장의 기획안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수진은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안함인지 고마움인지 모를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라 결국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9시와 20시 사이,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들. 수진의 시계는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명자의 시계는 수진을 위해 그 자리에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를 통째로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가장 값비싼 응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거실. 수진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타닥타닥, 타닥타닥. 수진은 한 손으로 넥타이를 매는 남편을 도와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서류 가방을 챙깁니다. 아이는 유치원 가방을 맨 채 거실을 뛰어다닙니다. 현관벨이 울리고 어제처럼 명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저 오늘 팀장 승진 발표 회의가 있어서 정말 정신이 없어요. 명자는 말없이 수진의 흐트러진 옷깃을 매만져줍니다. 그래, 오늘 큰일 치른다며. 걱정 말고 다녀와라. 애는 내가 잘 보고 있을게. 밥 거르지 말고. 네, 어머니. 감사해요. 여보, 빨리 나와. 늦었어. 수진과 남편이 폭풍처럼 빠져나간 자리. 명자는 홀로 거실에 남겨진 아이의 장난감을 줍기 시작합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명자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장면 전환 점심시간, 회사 카페테리아. 수지는 회의 준비를 하다가 가방 안에서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명자가 아침에 아이 기저귀 가방을 챙기다 실수로 수진의 가방에 넣은 듯한 낡은 가죽 수첩입니다. 수진은 무심코 그 수첩을 펼칩니다. 이게 어머니 수첩인가? 수첩의 첫 장에는 정갈한 서예체로 김명자라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수진은 왠지 모를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책장을 넘깁니다. 수첩 속은 수진의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수진은 눈을 의심합니다. 3월 12일 서예 교실 기초반 개강 마이너스 하지만 그 위에는 굵은 볼펜으로 취소라는 글자가 3번이나 덧칠해져 있습니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수진이 복직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4월 20일 인사동 중견 작가 전시회 관람 -2 역시 가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메모에는 손주 예방접종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수첩을 넘길수록 명자가 가고 싶어 했던 곳, 배우고 싶어 했던 것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정은 수진의 야근, 수진의 출장, 아이의 유치원 행사 날짜에 맞춰 예외 없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예 배우고 싶어 하셨던 거야?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수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달려온 지난 1년. 그 시간은 명자가 자신의 이름, 김명자로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들을 하나씩 지워나간 시간이었음을 수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수지는 수첩 뒷장에 끼워진 작은 팸플릿 하나를 발견합니다. 전국 서예 대전 입선작 발표. 명자의 이름이 명단에 작게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선 소식을 들었다. 기뻤지만 갈 수 없었다. 수진이가 큰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을 한다고 한다. 내가 가서 애를 봐줘야 수진이가 마음 놓고 일하지. 내 글씨는 나중에 써도 된다. 수진이 꿈이 먼저다. 수지는 카페테리아 한복판에서 멍하니 팸플릿을 내려다봅니다. 주변의 소음이 아득해집니다. 명자가 어제 했던 말, 내가 성공하는 게 내 꿈이야라는 말이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든 처절한 진심이었음을 수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시간을 나한테 다 주고 계셨던 거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듭니다. 명자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기엔 명자가 포기한 삶의 무게가 너무나 거대합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수첩을 꼭 쥐는 클로즈업. 그때 상사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수진 대리, 승진 축하해.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할게. 평소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을 소식이지만 지금 수진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합니다. 이승진 자축 파티의 주인공이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 똥기저귀를 갈며 묵묵히 글씨 연습을 미루고 있는 명자여야 한다는 생각이 수진을 괴롭힙니다. 수진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회사를 나섭니다. 승진의 기쁨을 누려야 할 순간 수진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인사동의 어느 오래된 필방입니다. 수진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명자가 포기한 것이 단순한 노년의 휴식이 아니라 자아를 가진 한 여성의 삶이었음을,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어떤 연봉이나 직함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숭고한 기회비용이었음을 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호텔 연회장. 축승진이라 적힌 대형 현수막 아래 수진이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서 있습니다. 와 마이너스. 짝짝짝. 수진 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시키느라 집에도 못 가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해요. 일과 가정 둘 다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역시 슈퍼우먼이라니까. 수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질수록 가방 속 그 낡은 수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수지는 잠시 바람을 쐬러 테라스로 나옵니다. 뒤따라 나온 남편이 수진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줍니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오늘 당신 주인공이잖아. 기뻐해야지. 수지는 남편을 돌아보며 나직이 묻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이야. 예전에 서예하셨던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는 난간을 잡고 먼 곳을 응시하며 무겁게 입을 뗍니다.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당신 복직할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수진이 날개 꺾이면 안 된다. 내가 기꺼이 바닥이 되어줄 거다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 작년에 큰 전시회 초대받으셨었잖아. 그때 당신 해외 출장 겹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전시회 포기하고 우리 애 보러 오셨던 거야.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게 그때였어? 나 팀장 진급심사 올라갔던 그 출장? 응.
어머니는 당신이 미안해할까봐 그냥 학원 쉬는 기간이라고 거짓말하신 거야. 당신이 승진하면 그게 당신 꿈을 이룬 거고, 그럼 어머니도 당신 인생에 투자한 보람이 있는 거라고. 그게 당신을 지켜주는 방식이라고 하셨어. 수지는 차가운 밤바람에 몸을 떱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 매달 입금되는 두둑한 월급, 사람들의 박수 소리.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측정했을 때 그 밑바닥에는 명자가 지불한 기회비용이 깔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단순히 시간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노년의 마지막 열정을 수진의 커리어를 위해 제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문득 어제 저녁 명자의 손등에 묻어있던 희미한 먹물 자국을 떠올립니다.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느라 붓 한 번 제대로 잡을 시간조차 없었을 명자가 밤늦게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지 귀퉁이에 몰래 연습했을 그 간절함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당연히 도와주시는 줄 알고. 수지는 자책하며 울먹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가치 측정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자신의 승진은 성공이라 부르면서 어머니의 헌신은 가사 지원이라는 짧은 단어로 치부해버렸던 오만함이 수진을 괴롭힙니다. 여보,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머니의 시간을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거라면 이제는 내가 그 이자를 쳐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수지는 연회장 안에 소란스러운 소음을 뒤로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깁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팀장이라는 직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수진은 인생의 기회비용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 위로 문구가 뜹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공은 누군가가 포기한 꿈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명자가 수진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거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고 수진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달칵? 어이쿠, 수진아. 오늘 발표 날이라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니? 내가 얼른 아침 차려주마. 명자가 서둘러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수진의 눈은 밤새 고민한 흔적으로 조금 부어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호합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오늘은 부엌 말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왜 그러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수진은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긴 상자와 흰 봉투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명자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어머니 수첩을 봤어요. 제가 가방에 잘못 넣어갔었나 봐요. 명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립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명자는 손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합니다. 아이고, 그게 거기 있었니? 그거 그냥 옛날 생각나서 몇 자 적어본 거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 일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우리 애 때문에 포기하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인사동에서 가장 이름난 장인이 만든 최고급 서예 붓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명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다니고 싶어 하셨던 그 서예 학원, 제일 앞자리로 수강증 끊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 스케줄표 보세요. 수진이 내민 스케줄표에는 수진의 퇴근 시간이 6시 정각으로 고정되어 있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는 어머니의 서예 시간이라고 굵은 매직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팀장 됐는데 이렇게 일찍 나오면 어떡해? 상사 눈치도 보이고 할 텐데. 어머니, 저 이제 팀장이에요. 제 팀원들한테도 선언했어요. 꿈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거지. 일을 위해 꿈을 버리지 말자고요. 제가 일찍 퇴근해야 팀원들도 퇴근하고 그래야 우리 어머니도 다시 김명자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저 오늘부터 어머니 시간을 빌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시간을 지켜드리는 팀장이 될 거예요. BGM 서정적인 현악 사운드가 가슴 벅차게 차오릅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강증을 쓰다듬습니다. 성함 김명자라고 적힌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 불리며 지워져 갔던 자신의 이름이 다시 선명하게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명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수강증 위로 툭 떨어집니다. 나 정말 다시 글씨 써도 되는 거니? 나 때문에 너 힘들어지는 거 아니고? 수지는 명자를 꼭 껴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행복해야 제 성공도 진짜 성공이에요. 저 승진한 거 어머니가 저한테 투자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 수익금 받으실 차례예요. 어머니 꿈 제가 제일 크게 응원할게요. 두 사람은 거실에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옵니다. 갈등의 벽이었던 시간은 이제 두 사람을 잇는 가장 단단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한 여성의 꿈을 지지하는 든든한 동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수진이 명자의 손목에 예쁜 시계를 채워주며 웃는 클로저. 당신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족도 진짜 시작됩니다. 1년 후 고즈넉한 한옥 갤러리.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창호지를 통과해 전시장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김명자 서예전 시간의 궤적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제는 팀장이라는 직함이 꽤나 익숙해진 듯 수진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칩니다. 전시장 안쪽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명자가 관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1년 전 소파에서 졸던 지친 모습이 아닙니다. 눈빛은 형형하고 붓을 잡았던 손마디는 이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에 명자가 돌아봅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마주합니다. 수진은 명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전시장을 둘러봅니다. 벽면 가득 메워진 명자의 작품들. 그 글씨체 하나하나에는 명자가 견뎌온 시간과 다시 찾은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수지는 전시장 가장 안쪽, 가장 큰 메인 작품 앞에 멈춰섭니다. 거대한 화선지에 힘있게 써내려간 글귀는 심여수, 마음이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 하단, 낙관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문구가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의 시간을 기꺼이 빌려준 나의 딸 수진에게 이 글씨를 바친다. 수진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명자가 다가와 수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시간을 지켜준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고맙다, 내 딸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꿈을 빌렸었던 걸 이제야 조금 갚아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머니 글씨 정말 멋져요. 두 사람은 작품 앞에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정지되며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쌉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 누군가가 멈춰서서 내어준 시간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요. 화면이 암전되면서 하얀 글자가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꿈을 빌려 달리고 있다면 이제 그분의 시간도 돌려주세요.